안녕하세요. 신사임당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실패하고 살고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생생한 상상과 생각만으로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었다면 아마 저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전 사실 매일 지옥 같은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이니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 매사에 부정적이고 가만히 있으면 쉽게 우울해지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기도 하고요. 사실 쿨하지도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실한 상상으로 부와 명예를 끌어당길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확실히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방식의 부를 끌어당기는 방법이고 부자가 되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꿈을 매일 아침 말하는 것으로 꿈을 이룰 수 있는 분들은 이번 영상은 사실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요. 요즘에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 요즘 부자가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조금 다른 사람들, 매일 고통스럽고 의지력이 약하거나 지금 이 영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신사임당이 아닌 주원교와 같은 부정주의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남깁니다. 덧붙여서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있죠. 이번에 나온 저의 신간이자 신영준 박사님의 신간이기도 합니다. 네, 인생은 실전이다. 이 책을 알리기 위해서,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만드는 영상입니다. 긍정주의자분들은요, 기본적으로 결과에다가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확실히 내가 얻게 될 것.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상상하면 그 집이 결과적으로는 내 것이 된다. 이런 방식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방식이 잘 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결과를 상상하는 방식 이게 잘 통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너나이님과의 인터뷰에서도 너나이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결과를 먼저 두고 상상하는 어떤 그런 방식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조금 당황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걸 편집을 했는지 넣어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당황한 이유는 이거예요. 저는 결과를 먼저 생각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생각하는 결과는요, 그 다음번 피드백을 위한 여러 가지 값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고, 그게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패도 마찬가지죠. 실패도 하나의 결과값이고, 그걸 기반으로 피드백하고 수정해야 할 것이지, 그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좀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카드 52장 있어요. 그 트럼프 카드요. 근데 이 카드 중에 스페이드 A를 뽑는 게 성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카드를 뽑는 52번, 그 과정을 52번 반복하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프로세스를 완성했다면 이제 남아있는 건 얼마나 여러 번 이 프로세스를 작동시키는가만 남아있습니다. 프로세스가 정확하다면 목표가 바뀌어도 괜찮죠. 이번에는 스페이드 A에서 하트 3으로 목표를 한번 바꿔볼까요, 저희가? 마찬가지로 이 프로세스가 정확히 작동한다면 이 결과는 그냥 달성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달성하는 것은 능동값이 아니라 수동값이라는 거죠.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확실히 카드가 52장이 맞는지, 그리고 확실히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횟수가 52번이 맞는지, 만약에 게임당 돈을 내야 된다면, 뭐 1,000원씩 내야 된다면 우리가 52,000원 갖고 있는지, 리소스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 프로세스가 붕괴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뿐이죠. 전부 다 부정적인 생각들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코 하트 3을 생생하게 상상한다고 해서 더 빠르게 하트 3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사실 굉장히 뭐라고 욕을 많이 먹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익남님 채널에 나가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성공할지 실패할지 이게 두려운 게 아니라 제가 진짜 더 무서운 건 엄마가 와서 그 게임 못하게 컴퓨터 꺼버리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엄마가 오기 전까지 열심히 게임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죠.
엄마가 와서 컴퓨터를 끄는 것은 프로세스와 관계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 인생은 실전이다. 이 책에서는요, 제가 지금까지 본 책 중에 유일하게 프로세스 자체가 붕괴하는 것을 망하는 것, 그 다음에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을 실패라는 단어로 명확하게 두 개를 나눠서 정의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제1원칙은 망하지 않는 것, 즉 프로세스 자체의 붕괴를 막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저는 실패와 망하는 것이 같은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한 명 더 만났을 때 이 생각에 조금 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쓴 이 책의 첫 장, 제1원칙을 읽고 그 생각을 완전히 정리하게 됐죠. 책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처음에 20페이지부터 이 얘기가 나옵니다. 망하는 것과 실패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망한 것은 결론이고 실패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속성이 전혀 다르다. 만약 실패했고 그 상황이 끝이라면 그것은 이제 실패가 망한 것으로 결론난 셈이다. 하지만 다시 시작하고 도전할 수 있다면 실패는 당연한 과정의 일부분일 뿐이다. 하지만 한 번의 실패를 끝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안타깝게도 너무 많다. 만약에요, 여러분이 이 방향에 동의한다면 우리한테 남아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실패당 비용을 낮추는 것만 남아있게 되죠. 프로세스를 만들고 수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낮추는 것. 어느 수준까지 낮춰야 될까? 바로 영원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낮추는 겁니다. 왜냐면 저 같은 부정주의자들은 맨날 실패하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케이스에 실패할 수 있는 상황이 오더라도 망하지 않는 방법을 계속해서 생각해내느라 고민 때문에 결국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경우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까지 실패 비용을 낮추면 더 이상 어떤 방식으로 어떤 부분에서 실패가 발생하는가에 대한 걱정을 그냥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사업 초기에요. 돈만 생기면 월세를 투자한 이유도 같은 이유입니다. 저는 저의 모든 사업은 예전 영상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월 169만 원 받던 그 현금 흐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최소 월세 수입을 그 정도는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 수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 망해도 언제부터 제로부터 프로세스를 다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방식에서 월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만드는 최소 자금은 100만 원 정도였고 매달 그 정도의 현금 흐름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면 언제든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죠. 덕분에 그때 되게 기형적인 제목의 영상이 탄생하게 되죠. 가난을 빠르게 벗어나는 방법. 왜냐하면 월 1,000만 원이 부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가난하다고 얘기하기에는 욕을 먹는 금액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 1,000만 원 버는 방법에 대해서 가난을 빠르게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아주 이상한 제목을 쓰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정주의와 프로세스에 집중하는 방식이 여전히 되는지 테스트하고 있고 이번에 창업 다마고치를 하는 친구 정환이랑 동업으로 새로 만든 스토어는 지금 월 2억 원 가량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잘 작동을 하는 거죠. 이건 어떤 그 로직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세상의 대부분의 일이 그냥 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토어 로직이 아무리 최신화된다 그래도 이 방식이 안 먹히지가 않는 거죠. 그냥 이 방식을 쓸 수 있는 곳을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상 매출이 월 2억이라 그랬지만 순이익은 그거보다 훨씬 적겠죠. 그냥 그런 방식이 먹힌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 예를 든 거예요. 프로세스를 만들고 잘 되면 투입량을 증가시키는 거.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순간이 되면 이 프로세스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는 순간도 아마 올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순자산이 50억을 넘어서는 순간 월 수입이 1억이 넘어가는 때부터 기존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은 마침표가 아니라 형태가 다른 첫 번째 피드백일 뿐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성공을 마침표를 찍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도 그 자리, 만약에 내가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자리에 가면 많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전 프로세스랑 똑같기 때문이죠.
반대로 프로세스에 집중하는 분들은 이 프로세스를 수정하고 투입량을 조절하는 건 재밌거든요. 그래서 승률을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어느 정도 금액을 달성하고 나면 갑작스럽게 더 이상 어떤 사이즈에서 이 사이즈부터는 기존 프로세스가 통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더 성장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슬럼프가 오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멈추고자 하는 사람은 괜찮을까요? 그 사람에게는 매너리즘이 찾아오게 됩니다. 결국 양쪽 방향에서 부정적 감정이 찾아오게 되죠. 다만 저는 여기를 그 매너리즘에 빠지는 방향으로 선택하지 않고 슬럼프를 겪는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제 채널에 그 내성적인 건물주라는 분이 나왔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제가 그분에게도 했었죠. 튜브나 항공모함이나 물에 뜨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튜브를 항공모함 크기로 키운다고 해서 그걸로 전쟁을 할 수는 없다. 그때부터는 다시 위가 열립니다. 다음번 라운드는 이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하는구나 하고 말이죠.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목표라고 하는 거는 점이 아니라 과정일 뿐입니다. 성공이 점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그냥 얘기가 끝나게 되죠. 그 성공한 값이 다시 나의 일상값이 되도록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전에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수정해서 성공해서 튀어나왔던 값이 이 아웃라이어가 아니라 평범한 값, 나에게 평범한 값,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최소값이 되도록 프로세스를 계속해서 교정해 나가는 거죠. 즉,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해지는 건 그것을 어떻게 반복할 것인가입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반복할 수 없다면 아무것도 가진 게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있죠. 바로 유명한 가수 중에 스윙스라는 래퍼입니다. 스윙스의 곡 중에는 Keep Going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우연히도 제가 쓴 책과 이름이 똑같은 곡이죠. 그 곡의 시작 부분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증명해 또. 그리고 그 가수는 쇼미9에 나가서 또 한 번 증명하죠. 그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죠. 곡을 만들고 바이럴 사이즈를 키우고 어그로를 끌고 그걸 수습하면서 더 커지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돈은 프로세스가 주는 부산물 같은 거죠. 체조 선수 신재환 선수에게 도둑이 신재환 선수의 금메달을 훔쳐갔다 그래서 그 도둑이 세계 최고의 체조 선수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반복할 수 없고 그 반복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없다면 그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시간과 돈을 주더라도 그 사람은 그걸 다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할 수 없는 것은 가진 것이 아니고 반복할 수 있는 힘은 프로세스에 나오는 거고 그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패가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 실패가 계속되는 시간 동안 프로세스의 붕괴를 일으키는 사건을 막는 것이 저처럼 부정적인 생각과 걱정투성이인 사람이 성공하는 방식인 거죠. 사실상 프로세스가 완성되기 전까지 얼마를 투입해야 되는지 미리 걱정하는 거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프로세스의 작동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 투입량만 확인이 필요할 뿐입니다.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물어보죠. 그래서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제 제목으로 그래서 이거 5천만 원에 대한 얘기를 제목으로 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5천만 원이 있는데 어떤 비즈니스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하죠. 5천만 원은 장사 좀 한다는 분들에게 경쟁하기에 충분한 돈이 아닙니다. 이 5천만 원이 있다는 게 큰 차별화를 만들어낼 만큼의 돈이 아니라는 거죠. 프로세스가 전혀 없는 초보에게는 5천만 원이나 100만 원이나 똑같습니다. 차라리 이 100만 원짜리 비즈니스를 해서 이 100만 원짜리 비즈니스를 작동시키기 위한 프로세스를 갖기 위한 50번의 노력을 해보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프로세스가 없는 상태에서 5천만 원이 있던 1억 원이 있던 잃어버릴 게 자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람의 프로세스를 배우거나 가져다 써야겠죠. 그런데 그거는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안 들이고 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고 나면 그 5천만 원이나 뭐 1억이나 그걸 그 프로세스를 작동시키기 위해 투입하면 되는 거죠. 프로세스가 없는데 이 리소스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과 함께 대표적인 리소스가 바로 시간이죠. 젊은 사람이 부러운 이유, 저보다는 이제 어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부러운 이유는 투입할 시간이라는 리소스가 많기 때문에 부러운 거죠. 만약에 프로세스가 없는 상태로 돌아간다면 그걸 만들기 위해서 다시 시간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젊어진다고 해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누군가로부터 프로세스를 배운다는 건 그냥
젊은 사람을 부러운 젊은 사람으로 순식간에 바꿔주는 작업이죠. 그래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뭐 공자는 그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학위 편에서. 배우는 게 되게 즐겁다고. 그래서 만약에 프로세스가 아닌 결과에만 집중한다면 그 사람은 시간을 전부 다 내가 프로세스가 없으니까 그냥 좋은 결과가 뚝 떨어지기를 기도하는 데다 날려버릴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반복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가죠. 프로세스를 갖고 나면 어떤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까요? 인생은 실전이다. 저와 함께 쓴 신영준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은행 금고가 열려 있고 내가 손에 든 만큼 가질 수 있어요. 그 금고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근데 든 만큼만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신은 몇 번이나 은행에서 집을 왕복할 것인가? 얼마 전에 제 채널에 나왔던 너나이님이 50kg씩 임장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저는 너무 초인적이라고 생각해서 놀랐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너나이님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갖고 있으면 투입량은 얼마큼이 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값. 왜냐? 그 사람은 프로세스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부자가 되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고 그 프로세스가 붕괴될지 모른다는 부정주의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앞서 얘기했던 은행의 금고가 열려있는 이벤트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랑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이 부정주의자라면 바로 결론이 쓸 겁니다. 그걸 언제까지 반복할까요? 그렇죠. 프로세스의 힘은 이렇게 강력합니다. 상상력과 의지, 끈기 이런 걸로 뭐라 될까요? 그 초인적인 투입량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결과보다 중요한 게 프로세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했는데요. 저는 이걸 알기 전까지 프로세스의 부재를 생각하지 않고 리소스가 부족하다는 것만 탓을 했죠. 그러니까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돈이 없어.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인생은 실전이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요. 가만히 있는 동안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죠. 지금 마음으로 20대로 돌아간다면 30대의 시작을 최악의 상황에서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리소스, 나의 시간을 아마 20대에 넣을 겁니다.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거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1라운드는 언제 시작하냐면 20살 때 시작하죠. 2라운드는 40살, 3라운드는 60살 때 시작합니다. 60살 때 마지막 라운드가 끝나고 나면 80살이 되겠는데 그 이후에 로스 타임이 남아있을 수 있지만 저는 대부분의 경우 이 3라운드 안에 승부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각 라운드에서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는 3번밖에 없죠. 저는 2011년부터 투자에 대해서 취업을 한 게 2011년이니까요. 그때부터 투자를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2021년이니까 10년이 지났죠. 근데 여전히 초보 얘기를 듣죠. 어릴 때는 몰랐지만 10년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알기에는 조금 부족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20년은 한 아이가 태어나서 성년이 될 때까지의 성년이 돼서 이제 20살 때 첫 라운드를 시작할 시간이니까 어느 정도 인정할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라운드를 20년으로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지금 37살입니다. 첫 번째 라운드가 거의 끝나가고 있죠. 40이 되면 두 번째 라운드가 이제 시작이 될 거죠. 인생은 정말 무섭습니다. 내가 게임 스타트 버튼을 누르든 누르지 않던 단 3번밖에 없는 라운드가 나도 모르게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실전인 거죠. 부정주의자를 위한 인생 실전 프로세스. 만약에 여러분들의 상상과 현실의 갭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필요하다면 이 책, 인생은 실전이다. 요걸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라운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작되어 있는 줄 모르고 출발 총성이 딱 물렸음에도 여전히 서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책을 선물하기에도 아주 좋은 에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